부산 자갈치 시장이 깨어나는 새벽 5시, 시장 안쪽 골목에 자리한 정숙이네. 국밥의 불빛이 가장 먼저 켜졌습니다. 쇠락한 건물 안에서 피어오르는 구수한 돼지뼈 육수향이 아직 어둠이 가시지 않은 골목을 따뜻하게 채웠죠. 주방 안에서는 60대 후반의 여인이 커다란 국솥을 저으며 구슬땀을 흘리고 있었어요. 오늘도 국물이 잘 우러났네. 박정숙은 국자로 맑고 뽀얀 국물을 떠서 한 모금 맛보았습니다. 아직 완벽하진 않았어요. 하지만 3시간 더 끓이면 부산 사람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그 깊은 맛이 완성될 겁니다. 박정숙의 삶이 고스란히 녹아든 이 국밥 한 그릇은 단순한 음식이 아니었죠. 가난했던 그녀의 인생을 바꾼 희망이자 자식을 키워낸 무기였고, 지금은 이 동네에서 가장 유명한 맛집이 된 그녀의 자부심이었습니다. 어이구, 사장님 또 혼자 일찍 나오셨네요.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최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말했어요. 35살의 이 젊은 매니저는 박정숙이 아들처럼 아끼는 사람이었습니다. 10년 전 아무것도 모르던 25 청년이 일자리를 구하러 왔을 때 박정숙은 그의 진실된 눈빛을 알아봤죠. 지금은 이 가게의 실질적인 오른팔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우리 민준이 왔네. 오늘도 일찍 출근했네. 박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형 냉장고에서 준비해둔 재료들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최민주는 재빨리 앞치마를 둘러매고 그녀를 도왔습니다. 사장님, 제가 할게요. 어제도 허리 아프다고 하셨잖아요. 괜찮아. 이 정도는 해야 내 허리가 더 안 굳는다니까. 박정숙은 손사래를 치며 돼지고기를 썰기 시작했습니다. 칼질 소리가 경쾌하게 주방을 채웠어요. 그녀의 칼솜씨는 30년이 넘는 세월이 만들어낸 예술이었죠. 박정숙은 작은 체구였지만 그 손길엔 어떤 젊은이도 따라올 수 없는 힘과 노련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성순의 가족은 아직 안 내려왔어요?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죠. 박정숙은 잠시 칼질을 멈추고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어제 저녁에 전화 왔더라. 오늘 점심쯤 온다고 하더구만. 그녀의 표정에 잠시 그늘이 졌어요. 아들 김성수와 며느리 오미라는 서울에서 내려올 때마다 가게 일을 도와주러 왔다고 했지만 실상은 가게 수익금을 타러 오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특히 며느리 오미라는 박정숙의 재산 상황을 항상 캐물었죠. 언제까지 계실 거래요? 글쎄, 이번엔 좀 오래 있겠다고 하더라고. 성수가 사업에 실패했다나. 자세한 얘긴 안 하더라고. 박정숙의 목소리에 체념이 묻어났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아들 김성수는 45살이 되도록 제대로 된 사업 한 번 성공시키지 못했어요. 어머니가 평생 일궈온 이 식당 덕에 편안한 삶만 알고 자란 그는 현실의 냉혹함을 제대로 배우지 못했죠. 그런 아들을 보며 박정숙은 자신의 교육 방식이 잘못되었나 자책하기도 했습니다. 사장님, 걱정 마세요. 제가 잘 살펴볼게요. 최민준이 박정숙의 마음을 읽은 듯 위로했어요. 그는 김성수와 오미란 부부가 올 때마다 박정숙에게 스트레스가 가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특히 며느리 오미란의 과한 요구사항들이 박정숙을 힘들게 한다는 것도요. 고마워, 민준아. 박정숙은 진심으로 고마움을 표했습니다. 이 젊은이가 아니었다면 벌써 가게를 정리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른이 다 된 남편 김진태는 은퇴 후 식당 일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고 오히려 하루 종일 TV만 보며 퉁명스럽게 구는 날이 많아졌거든요. 아이고, 사장님 벌써 준비 다 하셨네요. 6시가 조금 넘어 주방 직원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은 그제야 손을 씻고 사무실로 향했어요. 조그만 사무실 책상에 앉아
어제의 매출과 지출을 꼼꼼히 정리하는 그녀의 눈빛은 날카로웠습니다. 초등학교도 제대로 나오지 못했지만 돈 계산만큼은 그 누구보다 정확했죠. 어머님, 저 왔어요. 10시쯤 까만 선글라스를 쓴 40대 초반의 여성이 화려한 옷차림으로 가게에 들어섰습니다. 오미란의 등장에 주방이 잠시 조용해졌어요. 그녀의 화려한 옷차림과 진한 향수 냄새는 이 소박한 국밥집과는 어울리지 않았죠. 어머, 미란이구나. 어디 성수는? 박정숙이 사무실에서 나와 며느리를 맞이했습니다. 오미라는 애교 섞인 목소리로 시어머니를 껴안았어요. 성수 오빠는 짐 좀 정리하고 뒤따라온대요. 어머님, 정말 보고 싶었어요. 서울에서 사온 선물도 있어요. 오미라는 화려한 쇼핑백을 내밀었습니다. 박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받았지만 내심 이런 비싼 선물보다는 진심 어린 효도가 더 좋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고마워, 미란아. 근데 무슨 선물이 이렇게 비싸 보이니? 돈 많이 썼구나. 에이, 어머님한테는 이 정도 선물이 딱이죠. 그리고 좋은 소식도 있어요. 이따 성수 오빠 오면 같이 말씀드릴게요. 오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 뒤에 숨은 계산적인 눈빛을 박정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시집 온 지 15년 오미라는 겉으로는 항상 상냥하고 공손했지만 박정숙은 며느리의 진심을 완전히 신뢰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 그럼 일단 쉬어라. 방은 준비해놨다. 박정숙은 며느리를 2층 가족 숙소로 안내했어요. 식당 위층에는 그녀와 남편 김진태가 사용하는 안방과 아들 내외가 올 때 쓰는 작은 방이 있었습니다. 오미라는 시어머니를 따라 올라가면서도 식당 내부를 세심히 살펴보는 눈치였어요. 어머님, 장사가 잘 되나 봐요? 손님이 끊이질 않네요. 그저 그렇지 뭐. 경기가 안 좋아서 예전만 못해. 박정숙은 평소처럼 겸손하게 대답했지만 실제로는 정숙이네 국밥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었습니다. 작년에는 유명 맛집 프로그램에도 소개되어 전국에서 손님들이 찾아왔죠. 하지만 박정숙은 자신의 성공을 크게 자랑하지 않는 성격이었어요. 평생 가난을 겪으며 살아온 그녀에게 있어 자랑이란 것은 위험한 행동이었거든요. 아버님은 어디 계세요? 아마 공원에 산책 나가셨을 거야. 요즘 아침마다 그러더라고. 층계를 올라가며 박정숙이 대답했습니다. 김진태는 건설회사 중간관리자로 일하다 50대 후반에 명예퇴직을 했어요. 회사에서는 인정받는 직원이었지만 은퇴 후 할 일을 찾지 못하고 무기력해졌죠. 처음에는 아내의 식당을 도우려 했지만 박정숙의 철저한 일 처리 방식과 맞지 않아 곧 포기했습니다. 그 후로는 하루 종일 TV를 보거나 동네 공원을 배회하는 것이 일상이 되었어요. 아버님도 너무 심심하실 것 같아요. 서울로 좀 모셔가고 싶은데 어머님이 허락을 안 해주시잖아요. 오미란이 짐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묵묵히 이불을 정리해주며 대답했어요. 너희도 바쁜데 무슨. 그리고 진태 아버지가 고향을 떠나기 싫어하잖니. 실제로는 김진태가 여러 번 서울 생활을 시도했지만 매번 며칠 만에 부산으로 돌아왔습니다. 서울의 빠른 생활 리듬에 적응하지 못했고 아들 내외의 바쁜 일상 속에서 그저 짐처럼 느껴져 견딜 수 없었다고 했죠. 하지만 최근 들어 오미란이 유독 시아버지를 서울로 모시고 싶어 한다는 것이 박정숙에게는 의아했어요. 어머님, 이번에 우리 좀 오래 있어도 될까요? 성수 오빠가 사업 정리하느라 좀 힘들어서. 오미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순간 눈살을 찌푸렸지만 이내 표정을 풀었어요. 그럼 얼마든지 있어도 돼. 내 자식인데 어디 가겠니?
그녀의 말에 오미란의 얼굴이 환하게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가 단순히 고마움 때문만은 아니라는 것을 박정숙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성수가 또 무슨 사업에 손대다 실패했니?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오미라는 잠시 당황한 듯 했지만 곧 서글픈 표정을 지었어요. 네. 이번에는 정말 망했어요. 빚도 좀 있고 어머님한테 말씀드리기 죄송해서 제가 먼저 내려왔어요. 박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또 시작이구나 싶었어요. 김성수는 지난 15년간 부동산, 인터넷, 쇼핑몰, 음식점 등 안 해본 사업이 없었지만 모두 실패로 돌아갔죠. 그때마다 어머니에게 손을 벌렸고 박정숙은 매번 아들을 위해 통장을 열었습니다. 얼마나 필요한데? 박정숙의 직설적인 질문에 오미라는 잠시 말을 잃었어요. 그러다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글쎄요. 2억 정도. 2억? 박정숙의 눈이 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들의 사업 실패로 준 돈을 다 합해도 그 정도 금액은 아니었어요. 네. 이번에는 규모가 좀 컸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정말 걱정 마세요. 저희가 차근차근 갚을게요. 그리고 식당 일도 많이 도와드릴게요. 오미란의 말에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고 방을 나섰어요. 계단을 내려오면서 그녀의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평생 모은 재산이 많지는 않지만 이대로 아들에게 다 퍼주다가는 노후가 걱정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사장님, 괜찮으세요? 최민준이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다가왔습니다. 박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었어요. 괜찮아. 우리 장사나 열심히 하자. 그녀는 다시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일이 있을 때마다 박정숙은 항상 일에 몰두했어요. 68년의 인생에서 그녀를 배신하지 않은 건 오직 자신의 노동뿐이었으니까요. 정오가 조금 지나자 식당은 손님들로 가득 찼습니다. 뜨거운 국밥 냄새와 시끌벅적한 대화 소리가 어우러져 활기찬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박정숙은 주방에서 쉴 새 없이 국물을 떠내고 고기를 썰었습니다. 그녀의 손길이 닿는 모든 국밥은 특별한 맛을 냈죠. 엄마. 갑자기 주방 입구에서 반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성수가 여행 가방을 든 채 서 있었어요. 45의 나이에도 여전히 소년 같은 얼굴이었죠. 박정숙은 잠시 손을 멈추고 아들을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실망감과 분노가 있어도 이 아들을 보면 모든 것이 용서되는 마음이 들었어요. 왔구나, 성수야. 집 놓고 밥부터 먹어라. 박정숙은 담담하게 말했지만 그 목소리에는 따뜻함이 묻어났습니다. 김성수는 어머니에게 달려와 어깨를 꼭 안았어요. 엄마, 미안해. 또 걱정 끼쳐드려서. 그의 목소리에 진심 어린 미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등을 토닥였어요. 괜찮다. 너 배고프지? 국밥 한 그릇 먹어라. 어머니의 말에 김성수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준이 재빨리 특별석으로 그를 안내했어요. 박정숙은 직접 가장 좋은 고기와 맑은 국물로 국밥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이 좋아하는 양념을 듬뿍 넣은 특별 국밥이었죠. 아들, 이제 서울에서 어떻게 할 생각이냐? 국밥을 내려놓으며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김성수는 맛있게 국밥을 한 숟갈 떠먹고 난 후 대답했어요. 글쎄, 아직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이번 사업은 정말 잘 될 줄 알았는데. 그의 목소리에 낙담이 묻어났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표정을 유심히 살폈어요. 김성수의 눈빛에서 진정한 후회와 자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아들은 아기가 없는 사람이었죠. 다만 세상을 너무 쉽게 생각했을 뿐이었어요. 아빠는 배웠니? 아직요.
방금 도착해서. 아빠 어디 계세요? 아마 위층에 계실 거야. 요즘 다리가 아프다고 잘 안 내려오신다. 김성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국밥을 계속 먹었습니다. 박정숙은 잠시 아들을 바라보다가 다시 주방으로 향했어요. 오랜만에 가족이 모두 모인 저녁 식사를 위해 특별한 반찬을 준비해야 했습니다. 그날 저녁 영업을 마치고 가족들은 식당 안쪽 별실에 모였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박정숙이 정성껏 준비한 갈비찜, 해물파전, 각종 밑반찬들이 가득했어요. 김진태는 오랜만에 정장 차림으로 내려왔고 오미라는 화려한 원피스에 진한 화장을 하고 나타났습니다. 진태 아버지, 오랜만에 옷 좀 차려입으셨네. 박정숙이 놀란 듯 말했어요. 김진태는 쑥스러운 듯 헛기침을 했습니다. 그냥 가족이 다 모였으니까. 그의 말투는 퉁명스러웠지만 왠지 긴장한 듯 보였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모습이었죠. 오미라는 시아버지 옆에 앉으며 살짝 미소를 교환했어요. 그 순간의 미묘한 분위기를 박정숙은 놓치지 않았습니다. 자, 모두 앉아요. 오늘은 특별히 소주도 한잔할까? 박정숙이 분위기를 밝게 하려 했습니다. 김성수가 반가워하며 소주를 땄어요. 엄마, 오랜만에 한잔해요. 건배. 모두가 잔을 들어 부딪혔습니다. 식사가 시작되고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어졌어요. 그러나 얼마 지나지 않아 오미란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사실 오늘 중요한 얘기가 있어서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어요. 테이블 위의 분위기가 순간 무거워졌습니다. 박정숙은 젓가락을 내려놓고 며느리를 바라봤어요. 무슨 얘긴데? 저희가 사실 어머님 식당을 도와드리고 싶어요. 성수 오빠도 이제 서울에서 더 이상의 사업은 힘들 것 같고 어머님도 연세가 있으시니 저희가 가게 운영을 좀 도와드리면 어떨까 해서요. 오미란의 말에 김성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눈빛은 진심으로 보였어요. 엄마, 이제 좀 쉬세요. 제가 가게 운영 배워서 이어받을게요. 엄마는 그동안 너무 고생하셨잖아요. 박정숙은 잠시 말없이 가족들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김진태는 묵묵히 술잔만 비우고 있었고 오미라는 애써 진지한 표정을 지었지만 눈빛에 욕심이 비쳤어요. 갑자기 그런 얘기를 꺼내다니. 난 아직 건강하고 일하는 게 좋은데. 박정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미란이 재빨리 대화를 이어갔어요. 물론이죠, 어머님. 하지만 요즘 어머님 허리도 안 좋으시다고 들었는데 저희가 좀 도와드리면서 배우면 나중에 어머님이 편하실 것 같아서요. 그래, 엄마. 이제 좀 쉬엄쉬엄 하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김성수가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따뜻한 손길에 마음이 흔들렸어요. 한편으로는 그동안 가게를 도와달라고 몇 번이나 부탁했는데 이제 와서 갑자기 이런 말을 꺼내는 것이 이상했지만 그래도 자식이 걱정해주는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갑자기 결정할 일은 아니니까 천천히 얘기하자. 박정숙의 말에 오미란의 표정이 살짝 굳었지만 이내 미소를 되찾았어요. 그럼요, 어머님. 천천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저희 빚 문제도 있고 해서 사실 오빠 말고 제가 가게 일을 배우고 싶어요. 저 요리 잘하잖아요. 오미란의 말에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지만 내심 의아했습니다. 오미란이 요리에 관심을 보인 적은 한 번도 없었거든요. 게다가 정숙이네 국밥의 비법은 박정숙만의 자부심이자 평생의 노하우였습니다. 쉽게 알려줄 생각이 없었죠. 그래, 내일부터 주방에서 일해보렴. 국밥은 쉬운 음식이 아니니까 처음부터 차근차근 배워야 해.
박정숙의 말에 오미라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웃음 뒤에 숨은 의도를 박정숙은 직감적으로 느꼈어요. 무언가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식사가 끝난 후 박정숙은 혼자 주방을 정리했습니다. 김진태는 술에 취해 먼저 방으로 올라갔고 김성수와 오미란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어요. 주방을 정리하며 박정숙은 오늘 저녁의 대화를 곱씹어 보았습니다. 갑작스럽게 가게를 도와주겠다는 제안, 오미란의 요리에 대한 관심, 김진태의 어색한 행동. 모든 것이 평소와 달랐어요. 뭔가 이상해. 박정숙은 혼잣말로 중얼거렸습니다. 오랜 삶의 경험으로 그녀는 직감이 예민해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직감은 대부분 맞았죠. 밤 11시가 넘어 박정숙은 피곤한 몸을 이끌고 2층 안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계단을 오르는데 다리가 무거웠어요. 요즘 들어 체력이 예전 같지 않다는 것을 실감했죠. 문득 이제 정말 가게를 물려줘야 할 때가 온 걸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방에 들어서자 김진태는 이미 코를 골며 깊이 잠들어 있었어요. 박정숙은 조용히 씻고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이상한 분위기 때문인지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한참을 뒤척이다 겨우 잠이 들었지만 새벽 3시쯤 갑자기 허리 통증으로 잠에서 깼습니다. 아이고. 박정숙은 진통제를 먹으려 조심스럽게 일어났어요. 방을 나와 부엌으로 향하는데 아래층에서 희미한 불빛과 함께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처음에는 도둑이 들었나 싶어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하지만 자세히 들어보니 오미란의 목소리였어요. 아버님,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식당만 우리 손에 들어오면 평생 발 뻗고 살 수 있어요. 박정숙은 숨을 죽이고 계단 중간에 멈춰 섰습니다. 그녀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걱정 마라. 내 시험이 요즘 여기저기 아프다고 하니 곧 내 이름으로 돌려놓겠지. 김진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음성에는 박정숙이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는 차갑고 계산적인 톤이 묻어 있었어요. 박정숙은 귀를 의심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 건지 가슴이 조여오는 예감이 들었어요. 근데 성수 오빠는 어떡해요? 오빠가 알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오미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태가 낮게 웃었어요. 그 녀석 평생 엄마 말만 듣고 자란 마마보이지. 내가 얘기하면 설득할 수 있어. 걱정 마. 정말요? 그럼 이제 우리. 오미란의 말이 끊겼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키스하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박정숙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남편과 며느리가, 그것도 자신의 아들의 아내와.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이었죠. 자기야, 곧 우리가 이 식당 주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서울로 가서 넓은 집에서 함께 살아요. 오미란의 달콤한 속삭임이 계단까지 들렸습니다. 김진태는 흡족한 듯 웃었어요. 그래, 이제 우리 인생이 달라질 거야. 내 덕분이야, 미란아. 박정숙은 온몸이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가슴에 피가 거꾸로 솟구치는 것 같았어요. 평생을 함께한 남편과 자신이 아들 며느리로 받아들인 여자가 등 뒤에서 이런 짓을, 그것도 자신의 피와 땀으로 일군 식당을 노리고. 그녀는 바로 내려가 두 사람의 정체를 밝히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무슨 일인지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어요. 충격과 배신감 그리고 분노가 그녀의 몸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녀를 망설이게 한 것은 아들 김성수에 대한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되면 아들이 얼마나 상처받을지. 올라가자. 들킬라. 김진태의 말에 두 사람은 부스럭거리며 움직였습니다.
박정숙은 급히 방으로 돌아와 이불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녀의 심장은 여전히 격하게 뛰고 있었고 온몸은 떨렸습니다. 방문이 열리고 김진태가 조용히 들어왔어요. 박정숙은 잠든 척했지만 그녀의 눈에서는 뜨거운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지? 그날 밤 박정숙은 한시도 잠들지 못했어요. 평생을 바쳐 일군 가정과 식당, 그리고 그녀가 가장 믿었던 사람들의 배신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큰 충격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서는 차가운 분노가 자라나기 시작했어요. 평생 가난에 굴하지 않고 싸워온 여장부 박정숙이 이대로 당할 사람은 아니었죠. 절대로 그들에게 내 식당을 넘겨주지 않을 거야. 박정숙은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계획이 세워지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박정숙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식당으로 내려갔습니다. 마음은 천근만근 무거웠지만 그녀는 언제나처럼 담담한 표정을 유지했어요. 어제 들은 대화가 꿈이기를 바랐지만 아침 해가 떠오르는 것을 보니 모든 것이 현실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장님, 일찍 오셨네요. 최민준이 놀란 표정으로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박정숙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그녀의 입술이 떨렸어요. 민준아, 잠시 얘기 좀 할 수 있을까? 그녀의 심각한 목소리에 최민준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식당 뒤편 작은 사무실로 향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사장님? 얼굴이 안 좋아 보여요. 최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잠시 망설이다가 어젯밤 들은 대화를 모두 털어놓았어요. 말을 할수록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에서는 분노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사장님, 최민준은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정숙이 평생 일군 식당을 남편과 며느리가 가로채려 한다니, 그것도 불륜관계를 맺으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이었죠. 민준아, 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식당을. 그리고 우리 성수는 어떡하지? 박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최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도 모아야 합니다. 증거라니? 네, 그들이 불륜관계라는 증거와 식당을 가로채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요. 그래야 나중에 사장님이 대응할 수 있잖아요. 최민준의 말에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모으지?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은 사장님, 절대 티내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박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속임수와 계략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배신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알았어.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할게. 고마워, 민준아. 최민준은 박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사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그날부터 박정숙은 남편과 며느리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똑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가족들을 대했어요. 오히려 오미란이 주방에서 일을 배우겠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미란아, 국밥은 뼈를 오래 고아야 그 깊은 맛이 나온단다. 어서 와서 배워봐. 박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오미라는 기꺼이 다가와 주방 일을 배우는 척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직 가게의 매출과 장부에만 있었어요. 어머님,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글쎄, 많을 때는 300만 원, 적을 때는 200만 원 정도. 박정숙은 일부러 매출을 낮춰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주말이면 500만 원이 넘는 날도 많았지만 오미란의 의도를 떠보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꽤 되네요. 장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오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민준이가 다 관리해. 내가 숫자에 약해서. 실제로는 박정숙이 직접 모든 장부를 관리했지만 오미란에게 알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장부를 사무실 금고에 넣고 열쇠를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최민주는 조용히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당 CCTV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몰래 녹음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했어요. 또한 박정숙의 재산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했습니다. 사장님, 식당 CCTV를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제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이 녹화됩니다. 최민준이 조용히 박정숙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뭔가 더 꾸미고 있을 거야. 조심해서 지켜봐야 해. 박정숙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진태와 오미라는 다시 한번 박정숙에게 식당 운영권에 대해 언급했어요. 여보,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식당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김진태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박정숙은 놀란 척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당신이 요즘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내가 대신 책임지면 당신 부담도 줄고 게다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세도 생각해야지. 김진태의 말에 오미란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어머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저희가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건강검진은 받아보셨어요? 박정숙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좀 피곤해 보이나 보구나. 건강검진은 아직? 어머, 빨리 받아보셔야죠. 제가 내일 모시고 갈게요. 오미란의 과한 친절에 박정숙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날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무슨 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고마움을 표했어요. 고마워, 미란아. 그럼 내일 함께 가보자. 식사가 끝난 후 박정숙은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일찍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며느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몰래 엿듣기 위해 계단 중간에 숨어 기다렸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식당 명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미란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태도 낮게 웃었어요. 그래, 내 아내는 단순해. 남편 말이라면 다 믿지. 내일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라도 받게 하면 더 불안해할 거야. 그럼 저희 계획대로 어머님이 큰 병에 걸렸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식당 명의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 그리고 성수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엄마가 아프니 아버지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박정숙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악랄해졌어요. 박정숙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으고 완벽한 반격을 준비할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박정숙은 오미란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오미란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척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박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요즘 좀 피곤하고 가끔 어지러운 것 같기는 해. 오미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박정숙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미란아.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결국 건강검진 결과는 약간의 빈혈과 피로 증상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오미라는 실망한 듯 했지만 곧 다른 계획을 세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좀 쉬세요. 저희가 식당 일 다 할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박정숙은 잠시 시장에 들러 약을 사고 싶다며 오미란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지금 어디야? 사장님, 저 식당에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들이 계획하고 있어. 나를 병에 걸린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식당 명의를 빼앗으려고 해. 박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최민준도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장님,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식당을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순 없지. 박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박정숙은 최민준이 추천한 변호사를 몰래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조언했어요. 박 사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 관계, 그리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녹음, 영상,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 관계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중요한 증거가 되죠. 변호사의 말에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준이 이미 CCTV를 설치했고 녹음 장치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 명의와 관련된 모든 서류, 통장, 인감 등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절대 남편이나 며느리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박정숙은 그날 밤 모든 중요한 서류와 통장, 인감을 챙겨 은행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준과 함께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김진태와 오미라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박정숙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서로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식당 수익에 대해 캐물었어요. 특히 오미라는 주방에서 박정숙의 비법을 배우는 척하면서 몰래 장부를 뒤지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이 양념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오미란이 국밥 양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 비법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실제로는 이미 가짜 레시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진짜 비법은 절대 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거래처 연락처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제가 주문 좀 도와드리려고요. 오미란의 또 다른 시도에 박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다 알고 있어. 필요하면 민준이한테 물어봐. 그렇게 박정숙은 교묘하게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협조적인 척했어요. 한편으로는 최민준과 함께 김진태와 오미란의 불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습니다. 식당 영업이 끝난 후 모두가 잠든 시간에 김진태와 오미란이 주방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어요.
CCTV는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모두 녹화했고 대화 내용도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곧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어머님이 많이 지쳐 보이던데 곧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미란이 김진태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김진태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 다시 한번 식당명의 얘기를 꺼내볼게.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야. 근데 성수 오빠는요? 오빠가 알게 되면. 걱정 마. 내가 성수를 설득할게. 그 녀석은 내 말도 잘 듣는다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박정숙은 이 영상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들이 더 노골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그녀의 말대로 김진태와 오미라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태는 마침내 본격적으로 식당 명의 이전을 요구했어요. 여보, 이제 식당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가족 식사 자리에서 김진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성수와 오미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박정숙이 놀란 척 물었습니다. 김진태는 무게를 실어 대답했어요. 당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잖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세도 있고 여러모로 복잡해질 거야. 내 이름으로 미리 바꿔두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엄마. 요즘 엄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저희도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김성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불순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미라는 가장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식당 일은 저희가 다 할 테니 어머님은 좀 쉬세요. 박정숙은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시간을 좀 달라. 김진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곧 진정시켰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에 숨겨진 협박을 박정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참을성을 잃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숙은 최민준과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검토한 후 대답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박 사장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싶으신지 결정하셔야 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며느리에게는 상간녀 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식당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박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특히 아들 김성수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평생 노력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가족회의를 소집하고 싶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박정숙은 가족회의 날짜를 잡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식당명의 이전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박정숙이 김진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뭘? 식당명의 문제.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를 열고 결정하려고 해. 변호사도 불러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끝내자. 김진태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오미란에게 눈짓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토요일 저녁에 하자. 좋아요,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오미란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박정숙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는 동안 박정숙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세우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최민준도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힘드실 텐데. 최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평생 가난과 싸워왔는데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다만 성수가 걱정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일찍 문을 닫고 가족회의를 위한 별실이 준비되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공증된 서류들과 함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진태와 오미라는 들뜬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김성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예요? 김성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수야,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야. 잘 들어보렴. 그때 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최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김진태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야? 우리 식당 매니저 민준이는 알잖아. 그리고 이분은 내 변호사님이야. 박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진태와 오미란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변호사? 왜 변호사가 필요해? 곧 알게 될 거야. 박정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식당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시작하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태와 오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어요. 그들은 드디어 식당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먼저 박정숙 사장님의 재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숙이네 국밥의 현재 시장 가치는 약 10억 원으로 평가되며 변호사의 말에 오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진태도 흡족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변호사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노리고 불법적인 음모를 꾸민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진태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오미란도 당황한 듯 자세를 바꿨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증거? 김진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박정숙은 차분하게 최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민준은 노트북을 켜고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크린에는 김진태와 오미란이 주방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이제 곧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예요. 그래, 내일 다시 한번 식당명의 얘기를 꺼내볼게.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야. 김성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버지, 여보,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미라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오빠, 이건 오해예요. 영상이 조작된 거야. 하지만 계속 재생되는 영상과 녹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김진태와 오미란의 불륜 장면, 그리고 식당을 가로채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대화 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만, 김진태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어요. 정수가,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가족 사이에. 가족? 박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 참아온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가족이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했어?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식당을 빼앗으려고? 그것도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김성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박정숙은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아팠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성수야, 난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하지만 이런 배신은 난 용서할 수 없어.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숙 사장님은 김진태 씨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오미란 씨에게는 상간녀 소송과 식당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안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진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아니, 난 정신이 아주 말짱해. 당신들이 날 바보로 아는 것 같은데 난 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식당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박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내 놈들에게는 국물 한 방울도 아깝다. 그녀의 외침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김성수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믿어줘. 이건 다 오해야. 하지만 김성수는 이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성수야, 미안해. 이런 방식으로 알게 해서.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졌을 거야. 김진태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나버려. 이미 산산조각 났어.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박정숙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이제 실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혼 소송장과 재산분할 협의서입니다. 김진태 씨는 이 식당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김진태와 오미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어요. 최민주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어요. 박정숙이 평생 일군 식당을 남편과 며느리가 가로채려 한다니, 그것도 불륜 관계를 맺으면서. 상상도 할 수 없는 배신이었죠. 민준아, 난 지금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식당을. 그리고 우리 성수는 어떡하지? 박정숙의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최민주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결연한 표정으로 말했어요. 사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들이 무슨 짓을 꾸미는지 더 알아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증거도 모아야 합니다. 증거라니? 네, 그들이 불륜관계라는 증거와 식당을 가로채려는 음모를 꾸미고 있다는 증거요. 그래야 나중에 사장님이 대응할 수 있잖아요. 최민준의 말에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도 이것이 단순한 의심이 아니라는 것을 확신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래. 하지만 어떻게 증거를 모으지? 제가 방법을 알아볼게요. 우선은 사장님, 절대 티내지 마세요. 평소처럼 행동하셔야 해요. 박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평생 정직하게 살아온 그녀에게 이런 속임수와 계략은 낯설었어요. 하지만 더 큰 배신에 맞서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었죠. 알았어. 최대한 평소처럼 행동할게. 고마워, 민준아. 최민준은 박정숙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과 함께 단단한 결의가 담겨 있었어요. 사장님이 저를 아들처럼 돌봐주셨잖아요. 이번에는 제가 사장님을 도울 차례예요. 그날부터 박정숙은 남편과 며느리 앞에서 완벽한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마치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소와 똑같이 식당을 운영하고 가족들을 대했어요. 오히려 오미란이 주방에서 일을 배우겠다고 하자 적극적으로 가르쳐주는 모습까지 보였습니다. 미란아, 국밥은 뼈를 오래 고아야 그 깊은 맛이 나온단다. 어서 와서 배워봐. 박정숙은 억지로 미소를 지으며 며느리를 불렀습니다. 오미라는 기꺼이 다가와 주방 일을 배우는 척했지만 그녀의 관심은 오직 가게의 매출과 장부에만 있었어요. 어머님, 하루 매출이 얼마나 되세요? 글쎄, 많을 때는 300만 원, 적을 때는 200만 원 정도. 박정숙은 일부러 매출을 낮춰 말했습니다. 실제로는 주말이면 500만 원이 넘는 날도 많았지만 오미란의 의도를 떠보기 위해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도 꽤 되네요. 장부 관리는 어떻게 하세요? 제가 한번 배워볼게요. 오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박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민준이가 다 관리해. 내가 숫자에 약해서. 실제로는 박정숙이 직접 모든 장부를 관리했지만 오미란에게 알려줄 생각은 없었습니다. 그녀는 이미 장부를 사무실 금고에 넣고 열쇠를 따로 보관하기 시작했어요. 한편 최민주는 조용히 증거 수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는 식당 CCTV를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몰래 녹음할 수 있는 장치를 준비했어요. 또한 박정숙의 재산 상황을 정리하고 필요하다면 법적 대응을 위한 준비도 했습니다. 사장님, 식당 CCTV를 좀 업그레이드 했어요. 이제 사각지대 없이 모든 곳이 녹화됩니다. 최민준이 조용히 박정숙에게 보고했습니다.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들이 뭔가 더 꾸미고 있을 거야. 조심해서 지켜봐야 해. 박정숙의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저녁 식사 후 김진태와 오미라는 다시 한번 박정숙에게 식당 운영권에 대해 언급했어요. 여보, 나 요즘 생각해봤는데 식당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꾸는 게 어떨까? 김진태가 갑자기 말을 꺼냈습니다. 박정숙은 놀란 척했어요.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해? 아니, 당신이 요즘 건강도 안 좋아 보이고 내가 대신 책임지면 당신 부담도 줄고 게다가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 상속세도 생각해야지. 김진태의 말에 오미란이 재빨리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요즘 어머님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저희가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건강검진은 받아보셨어요? 박정숙은 순간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그래, 내가 좀 피곤해 보이나 보구나. 건강검진은 아직. 어머,
빨리 받아보셔야죠. 제가 내일 모시고 갈게요. 오미란의 과한 친절에 박정숙은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날 빨리 병원에 데려가서 무슨 병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은 거겠지. 하지만 겉으로는 고마움을 표했어요. 고마워, 미란아. 그럼 내일 함께 가보자. 식사가 끝난 후 박정숙은 일부러 피곤한 척하며 일찍 방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며느리가 무슨 대화를 나누는지 몰래 엿듣기 위해 계단 중간에 숨어 기다렸어요. 아버님, 어머님이 생각보다 쉽게 넘어가시는 것 같아요. 이대로 가면 한 달 안에 식당 명의를 바꿀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미란의 들뜬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김진태도 낮게 웃었어요. 그래, 내 아내는 단순해. 남편 말이라면 다 믿지. 내일 병원에 가서 무슨 검사라도 받게 하면 더 불안해할 거야. 그럼 저희 계획대로 어머님이 큰 병에 걸렸다고 오해하게 만들어서 식당 명의를 바꾸도록 유도하는 거죠? 그래. 그리고 성수한테는 내가 얘기할게. 엄마가 아프니 아버지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박정숙은 모든 것을 놓치지 않고 들었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적이고 악랄해졌어요. 박정숙의 가슴은 분노로 타올랐지만 그녀는 참았습니다. 지금은 증거를 모으고 완벽한 반격을 준비할 때였으니까요. 다음 날 박정숙은 오미란과 함께 병원에 갔습니다. 건강검진을 받는 동안 오미란은 지나치게 걱정하는 척했어요. 어머님, 혹시 어디 아프신 데 있으세요? 솔직히 말씀해 주세요. 저희가 다 도와드릴게요. 박정숙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글쎄, 요즘 좀 피곤하고 가끔 어지러운 것 같기는 해. 오미란의 눈이 반짝였어요. 그녀는 의사와 따로 이야기를 나누려고 했지만 박정숙은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미란아. 내 건강은 내가 알아서 할게. 결국 건강검진 결과는 약간의 빈혈과 피로 증상 외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나왔어요. 오미란은 실망한 듯 했지만 곧 다른 계획을 세우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어머님, 그래도 좀 쉬세요. 저희가 식당 일 다 할게요. 병원에서 돌아오는 길, 박정숙은 잠시 시장에 들러 약을 사고 싶다며 오미란을 먼저 보냈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최민준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지금 어디야? 사장님, 저 식당에 있어요. 무슨 일 있으세요? 그들이 계획하고 있어. 나를 병에 걸린 것처럼 믿게 만들어서 식당 명의를 빼앗으려고 해. 박정숙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결연했습니다. 최민준도 심각한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사장님, 이제 우리도 본격적으로 대응해야 할 것 같아요. 변호사를 만나보는 게 어떨까요? 그래, 내 말이 맞아.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식당을 그렇게 쉽게 빼앗길 순 없지. 박정숙은 결심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히 방어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행동할 때였어요. 그날 저녁 박정숙은 최민준이 추천한 변호사를 몰래 만났습니다. 변호사는 그녀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은 후 조언했어요. 박 사장님, 지금 상황에서는 증거 수집이 가장 중요합니다. 남편과 며느리의 불륜관계, 그리고 재산을 가로채려는 음모에 대한 확실한 증거가 있어야 법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요. 어떤 증거가 필요한가요? 녹음, 영상, 문자 메시지, 증인 진술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불륜관계는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에 중요한 증거가 되죠. 변호사의 말에 박정숙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최민준이 이미 CCTV를 설치했고 녹음 장치도 준비했다고 말했어요. 좋습니다. 그리고 식당 명의와 관련된 모든 서류, 통장, 인감 등은
안전한 곳에 보관하세요. 절대 남편이나 며느리에게 넘겨주면 안 됩니다. 변호사의 조언에 따라 박정숙은 그날 밤 모든 중요한 서류와 통장, 인감을 챙겨 은행 금고에 보관했습니다. 그리고 최민준과 함께 본격적인 증거 수집에 들어갔어요. 며칠이 지나는 동안 김진태와 오미라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행동했습니다. 그들은 박정숙이 자리를 비울 때마다 서로 은밀한 만남을 가졌고 식당 수익에 대해 캐물었어요. 특히 오미라는 주방에서 박정숙의 비법을 배우는 척하면서 몰래 장부를 뒤지려고 시도했습니다. 어머님, 이 양념 비율이 정확히 어떻게 되죠? 오미란이 국밥 양념을 가리키며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어요. 그건 내 비법이야. 나중에 알려줄게. 실제로는 이미 가짜 레시피를 준비해 두었습니다. 진짜 비법은 절대 알려줄 생각이 없었어요. 어머님, 혹시 거래처 연락처 같은 거 어디 있어요? 제가 주문 좀 도와드리려고요. 오미란의 또 다른 시도에 박정숙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민준이가 다 알고 있어. 필요하면 민준이한테 물어봐. 그렇게 박정숙은 교묘하게 중요한 정보를 주지 않으면서도 겉으로는 협조적인 척했어요. 한편으로는 최민준과 함께 김진태와 오미란의 불륜 증거를 모으고 있었습니다. 마침내 결정적인 증거가 잡혔습니다. 식당 영업이 끝난 후 모두가 잠든 시간에 김진태와 오미란이 주방에서 은밀한 만남을 가졌어요. CCTV는 그들의 친밀한 모습을 모두 녹화했고 대화 내용도 선명하게 녹음되었습니다. 자기야, 이제 곧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예요. 어머님이 많이 지쳐 보이던데 곧 설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미란이 김진태의 품에 안겨 속삭였습니다. 김진태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대답했어요. 그래, 내일 다시 한번 식당명의 얘기를 꺼내볼게.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야. 근데 성수 오빠는요? 오빠가 알게 되면. 걱정 마. 내가 성수를 설득할게. 그 녀석은 내 말도 잘 듣는다고. 두 사람의 대화는 계속되었고 그들의 계획은 점점 더 구체화되었습니다. 박정숙은 이 영상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아픔을 느꼈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제 확실한 증거를 확보했다는 안도감도 들었습니다. 이제 어떻게 할까요, 사장님? 최민준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단호하게 말했어요.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들이 더 노골적으로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지키기 위해서는 확실한 증거가 더 필요해. 그녀의 말대로 김진태와 오미라는 점점 더 대담해졌습니다. 어느 날 저녁 김진태는 마침내 본격적으로 식당 명의 이전을 요구했어요. 여보, 이제 식당 명의를 내 이름으로 바꿔야 할 때가 온 것 같아. 가족 식사 자리에서 김진태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김성수와 오미란도 그 자리에 있었어요. 왜 갑자기 그런 말을 하는 거야? 박정숙이 놀란 척 물었습니다. 김진태는 무게를 실어 대답했어요. 당신 건강이 예전 같지 않잖아.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상속세도 있고 여러모로 복잡해질 거야. 내 이름으로 미리 바꿔두면 그런 문제가 없지. 아버지 말씀이 맞아요, 엄마. 요즘 엄마 얼굴색이 안 좋아 보여서 저희도 다 걱정하고 있었어요. 김성수가 진심 어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는 부모님의 불순한 의도를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어요. 오미라는 가장 염려하는 표정을 지으며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건강이 제일 중요해요. 식당 일은 저희가 다 할 테니 어머님은 좀 쉬세요. 박정숙은 그들의 연기를 지켜보며 속으로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겉으로는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그래. 생각해 볼게. 하지만 갑자기 이런 결정을 내리기는 어려워. 시간을 좀 달라. 김진태의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곧 진정시켰습니다. 물론이지. 하지만 너무 오래 미루지는 마. 건강이 더 나빠지기 전에 결정하는 게 좋을 거야. 그의 말에 숨겨진 협박을 박정숙은 놓치지 않았어요. 이제 그들은 참을성을 잃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박정숙은 최민준과 변호사를 다시 만났습니다. 이제 모든 증거가 충분히 모였다고 판단했어요. 이제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박정숙이 물었습니다. 변호사는 자료들을 검토한 후 대답했어요. 증거는 충분합니다. 이제 박 사장님이 어떻게 대응하고 싶으신지 결정하셔야 해요. 이혼 소송과 함께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며느리에게는 상간녀 소송도 가능합니다. 또한 식당 자금을 빼돌린 정황이 있다면 횡령 혐의로 고소할 수도 있고요. 박정숙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가족에 대한 미련이 있었어요. 특히 아들 김성수가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동시에 자신의 평생 노력을 헛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일단 가족회의를 소집하고 싶어요. 모든 진실을 밝히고 그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 보고 싶습니다.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그 자리에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서요. 계획은 세워졌습니다. 박정숙은 가족회의 날짜를 잡았어요. 표면적으로는 식당 명의 이전과 관련한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위한 자리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모든 진실을 밝히고 자신의 권리를 되찾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여보, 나 결정했어. 박정숙이 김진태에게 말했습니다. 그의 눈이 반짝였어요. 뭘? 식당명의 문제. 이번 주말에 가족회의를 열고 결정하려고 해. 변호사도 불러서 모든 절차를 한 번에 끝내자. 김진태의 얼굴에 기쁨이 번졌습니다. 그는 재빨리 오미란에게 눈짓했어요. 그래, 좋은 생각이야. 토요일 저녁에 하자. 좋아요, 어머님. 저희가 다 준비할게요. 오미란이 들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들은 이제 곧 모든 것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 했어요. 하지만 박정숙의 눈에는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토요일이 다가오는 동안 박정숙은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변호사와 함께 법적 대응 방안을 세우고 모든 증거를 정리했어요. 최민준도 CCTV 영상과 녹음 파일을 준비했습니다. 사장님,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많이 힘드실 텐데. 최민준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담담하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괜찮아. 평생 가난과 싸워왔는데 이 정도는 이겨낼 수 있어. 다만 성수가 걱정이야.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아들이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되면 얼마나 상처받을지.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어요. 마침내 토요일 저녁이 되었습니다. 식당은 일찍 문을 닫고 가족회의를 위한 별실이 준비되었어요. 테이블 위에는 공증된 서류들과 함께 노트북이 놓여 있었습니다. 김진태와 오미라는 들뜬 표정으로 자리에 앉았고 김성수는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왜 이렇게 진지한 분위기예요? 김성수가 불안해하며 물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손을 꼭 잡았어요. 성수야, 오늘 중요한 결정을 내릴 거야. 잘 들어보렴. 그때 문이 열리고 변호사와 최민준이 들어왔습니다. 김진태의 표정이 굳었어요. 이 사람들은 누구야? 우리 식당 매니저 민준이는 알잖아. 그리고 이분은 내 변호사님이야. 박정숙이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김진태와 오미란의 표정이 순간 긴장으로 바뀌었어요. 변호사? 왜 변호사가 필요해? 곧 알게 될 거야. 박정숙은 테이블 위에 서류 뭉치를 가리켰습니다. 겉보기에는 식당명의 이전을 위한 서류처럼 보였지만 실제로는 전혀 다른 내용이었어요. 자, 이제 시작하죠. 변호사가 서류를 펼치기 시작했습니다. 김진태와 오미라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는 듯 했어요. 그들은 드디어 식당을 손에 넣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 같았습니다. 먼저 박정숙 사장님의 재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정숙인의 국밥의 현재 시장 가치는 약 10억 원으로 평가되며 변호사의 말에 오미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김진태도 흡족한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곧 변호사의 말투가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이 재산을 노리고 불법적인 음모를 꾸민 혐의에 대해 다음과 같은 증거가 제출되었습니다. 김진태의 얼굴색이 변했습니다. 오미란도 당황한 듯 자세를 바꿨어요. 무슨 소리야? 무슨 증거? 김진태가 버럭 소리쳤습니다. 박정숙은 차분하게 최민준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최민준은 노트북을 켜고 스크린에 영상을 띄웠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습니다. 스크린에는 김진태와 오미란이 주방에서 은밀하게 만나는 장면이 선명하게 나타났어요. 그들의 대화 내용도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자기야, 이제 곧 이 모든 게 우리 것이 될 거예요. 그래, 내일 다시 한번 식당명의 얘기를 꺼내볼게. 이번엔 좀 더 강하게 밀어붙일 거야. 김성수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영상을 바라보다가 아버지와 아내를 번갈아 쳐다봤어요. 아버지, 여보, 이게 무슨... 그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오미라는 재빨리 상황을 수습하려 했어요. 오빠, 이건 오해예요. 영상이 조작된 거야. 하지만 계속 재생되는 영상과 녹음은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김진태와 오미란의 불륜 장면, 그리고 식당을 가로채기 위한 음모를 꾸미는 대화 뒤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어요. 그만, 김진태가 소리쳤습니다. 그의 얼굴은 분노와 당혹감으로 일그러졌어요. 정수가, 이게 무슨 짓이야? 우리 가족 사이에. 가족? 박정숙의 목소리가 차갑게 울렸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평생 참아온 분노가 가득했어요. 당신이 말하는 그 가족이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했어? 내가 평생 일궈온 이 식당을 빼앗으려고? 그것도 며느리와 불륜을 저지르면서? 김성수는 충격에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엄마, 이게 사실이에요? 박정숙은 아들을 애처롭게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마음도 아팠지만 이제 모든 진실을 밝힐 때였어요. 성수야, 난 너를 위해 평생을 살았어. 하지만 이런 배신은 난 용서할 수 없어. 변호사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박정숙 사장님은 김진태 씨에게 이혼 소송과 위자료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며 오미란 씨에게는 상간녀 소송과 식당 자금 횡령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방안은 완전한 혼란에 빠졌습니다. 김진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이게 무슨 소리야? 당신 미쳤어? 아니, 난 정신이 아주 말짱해. 당신들이 날 바보로 아는 것 같은데 난 내 평생을 바쳐 일군 이 식당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을 거야. 박정숙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더 이상 망설임이 없었어요. 내 놈들에게는 국물 한 방울도 아깝다. 그녀의 외침에 방안이 얼어붙었습니다. 오미라는 눈물을 흘리며 김성수에게 매달렸어요. 오빠 믿어줘. 이건 다 오해야.
하지만 김성수는 이미 모든 것을 직접 눈으로 보고 귀로 들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아내의 손을 뿌리쳤어요. 그만해. 더 이상 거짓말하지 마. 그의 목소리는 깊은 상처와 배신감으로 가득했습니다. 박정숙은 아들의 어깨를 토닥였어요. 성수야, 미안해. 이런 방식으로 알게 해서. 하지만 진실은 언젠가 밝혀졌을 거야. 김진태는 마지막 발악을 시도했습니다. 정수가,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이렇게 하면 우리 가족이 산산조각 나버려. 이미 산산조각 났어. 당신이 그렇게 만든 거야. 박정숙의 대답은 냉정했습니다. 변호사가 다시 서류를 꺼냈어요. 이제 실제 서류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것은 이혼 소송장과 재산분할 협의서입니다. 김진태 씨는 이 식당에 대한 어떠한 권리도 주장할 수 없으며 변호사의 설명이 계속되는 동안 김진태와 오미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고 오히려 법적 처벌을 받게 될 상황이 되었어요. 엄마, 김성수가 흐느끼며 어머니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무릎을 꿇고 박정숙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저는 몰랐어요. 정말 몰랐어요. 용서해 주세요. 박정숙은 아들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도 눈물이 고였어요. 알아, 성수야. 내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아픔이 남아 있었습니다. 아들이 이런 배신을 저지른 아내를 선택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동안 눈치채지 못했다는 사실이 그녀를 슬프게 했어요. 회의는 격렬한 논쟁과 눈물 속에 끝났습니다. 김진태와 오미라는 결국 패배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들은 변호사가 제시한 합의안에 서명했고 식당에서 떠나기로 했습니다. 한 달 안에 이사 나가세요. 그때까지만 위층 방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말에 김진태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떨구고 방을 나갔어요. 오미란도 마지막으로 김성수에게 애원의 눈빛을 보냈지만 그는 차갑게 외면했습니다. 방에는 박정숙, 김성수, 최민준, 그리고 변호사만 남았어요. 김성수는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표정이었습니다. 엄마, 저는 어떻게 해야 하죠? 그의 물음에 박정숙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건 내가 결정할 일이야, 성수야. 하지만 내 아내가 한 행동을 생각해봐. 그녀가 정말 너를 사랑했을까? 김성수는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의 어깨가 흔들렸어요. 저 이혼하겠습니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어요. 그의 결심에 박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들의 등을 토닥이며 위로했어요. 시간이 필요할 거야. 천천히 생각해봐. 변호사는 모든 서류를 정리하고 자리를 떴습니다. 최민준도 조용히 물러났어요. 남은 것은 서로를 부둥켜 안은 모자뿐이었습니다.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다 알아차렸어야 했는데. 괜찮아, 성수야. 이제 다 끝났어. 박정숙은 아들을 안심시켰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쓸쓸함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함께한 가족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하지만 그녀는 강한 여자였어요. 이 상처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한 달 후 김진태와 오미라는 약속대로 이사를 나갔습니다. 이혼 소송은 순조롭게 진행되었고 박정숙은 식당에 대한 모든 권리를 지켜냈어요. 오미란이 빼돌린 자금도 대부분 돌려받았습니다. 김성수는 한동안 어머니의 식당에서 일하며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고 있었어요. 그는 이제야 비로소 어머니의 노고와 헌신을 제대로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엄마, 이제부터는 제가 엄마를 도울게요. 진짜로요.
김성수의 말에 박정숙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들이 진심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어요. 그래, 이제 우리 함께 이 식당을 더 크게 키워보자. 식당은 여전히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박정숙의 국밥은 변함없이 맛있었고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어요. 최민주는 이제 공식적으로 매니저가 되어 박정숙의 오른팔 역할을 충실히 했습니다. 사장님, 오늘도 손님이 많네요. 최민준이 기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박정숙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우리 가게가 더 번창할 것 같구나. 어느 저녁 영업을 마치고 박정숙은 텅 빈 식당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뜨끈한 국밥 한 그릇을 앞에 놓고 천천히 숟가락을 들었어요. 국물 맛이 일품이었습니다. 그녀의 인생이 고스란히 담긴 이 국밥 한 그릇. 박정숙은 창밖을 바라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평생을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희생하며 살아왔지만 결국 그 가족에게 배신당했어요. 하지만 그녀는 굴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강해졌고 진정한 자신의 가치를 깨달았죠. 이제 정숙인의 국밥은 진짜 내 것이 되었구나. 그녀의 입가에 쓸쓸하지만 후련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비록 가족의 배신으로 상처받았지만 그녀는 자신의 평생 노력을 지켜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스스로의 가치를 더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창문 너머로 부산의 밤바다가 보였습니다. 파도는 여전히 밀려왔다, 다시 물러갔다를 반복했어요. 마치 인생처럼. 박정숙은 마지막 한 숟갈의 국밥을 음미하며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내 인생의 주인으로, 내 식당의 주인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거야. 그녀의 결심은 단단했습니다. 앞으로의 삶이 어떻게 펼쳐질지 알 수 없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박정숙이라는 여자는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만큼 강하다는 사실이었어요. 그녀는 이제 진정한 자유를 느꼈습니다. 가족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오직 자신만을 위한 삶을 살 자유를. 박정숙은 그릇을 비우고 일어섰습니다. 내일도 새벽 5시 그녀는 가장 먼저 이 식당의 불을 밝힐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른 마음가짐으로. 그녀의 발걸음은 가볍고 당당했어요. 마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는 사람처럼.